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형식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은 적극적 미래적인 형성작용이다. 대통령령, 부령은 같은 법령의 제정, 조례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속하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민의 행위로서, 국가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사법 자제설은 사법 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소송의 대상에 대한 개괄주의는 통치 행위의 부정설이 근거가 된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협력한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의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통령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치행위에는 사면권, 영전, 수역, 거부권 행사는 해당한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세 가지 신행정 건설, 수도 이전 문제 국민투표 붙일지 여부,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 긴급재정 경제명령, 통기사에 해당한다.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국방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은 자제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전시 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과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되는 통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통치행위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도 포함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하여야 한다. 국가행정 자체 행정은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위는 같은 분류에 의한 행정의 종류이다.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공법 형식의 행정과 사법 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 형식이 아닌 별도의 법원 관할에 속하게 하고 있다. 공법, 사법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그 기관의 결정에 의한 재판은 통상의 사법권이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그 행정의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행정법원이 아닌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법은 주로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법치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법규 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되어 있다. 법률의 원칙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법률의 원칙에서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 명령, 관습법 등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법률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형식에 따라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자체와 사인 간의 계약,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우위 원칙에 위법되어 무효이다. 법률의 우위 원칙은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성격이며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성격일 것이다. 법률 유보 원칙은 작용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그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고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 않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는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포함되나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 명령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한다. 헌재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예산은 국가 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견해. 극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어떤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칙, 민주주의 원칙, 기본 규정과 관련해서 볼 때 각 행정 부분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민 기본권 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회 유보 원칙과 관련이 있다.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 규율 대상의 기본권적인 그리고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상충하는 이익사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증대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수신료 금액 결정은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행해야 한다. 스스로 납세 표준 과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입법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법률유보 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및 범위는 구체적 실시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 사항이 아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법원을 법의 의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신법인 일반법은 특별한 국법에 우선할 수 없다.
특별한 구법이 더 우선한다. 신법인 일반법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원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침없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 어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위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학교 급식을 위한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서 식재료를 만들고 파는 지원하는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서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지만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관습법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이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 같은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개폐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여루적이고 보충적이다.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하기권에서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과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법원 조직법에서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서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위헌 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법원성은 있지만 구속성은 없고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의 성질도 갖지 않는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되는 헌법상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침입적인가 급부 행정인가를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헌재는 비례 원칙을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행정 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개수명령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철거명령을 발의한 것은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
비례 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비례 원칙 위반해서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반해서 유종 출입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파면 처분한 것은 위법.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론적 근거를 법치, 국가 원리,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 절차법 국세기본법에서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한다.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관한 사안의 처리, 인간관계의 존재와 함께 선행하는 조치에 반하는 행정자금과 개인의 손해가 신뢰보호 원칙의 성립 요건이다.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에 적극적인 언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신뢰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일 필요는 없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비록 국가의 가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자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의 조직상의 위치와 임무 그리고 언동 등 어떤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통해서나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남용을 위법한 처분이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에는 당의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뢰보호 원칙을 성립시키는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정구장 시설 설치의 도시계획 결정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자의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자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그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귀책 사유라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그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 은폐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또 틀리다.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개인의 귀책 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스스로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시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득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건축사의 기책 사유로 건축 한계선을 위반하였고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임인, 건축사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건축주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는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건축사의 기책 사유지만 건축주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는 이것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서 신뢰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 개인이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지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 원칙의 성립 요건이고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소극적인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선행조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을 경우 이것은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신뢰보호 원칙에서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이것은 그 전제가 된 사실이 법률적 사실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 표명은 실효된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승인 인가 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 신청자의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후 10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구속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가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약사에게만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그 직무의 특성, 계절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 교환, 직렬, 직업만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청의 같은 사안이라면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력에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상대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그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자기구속 원칙은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자기구속의 법리는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자기구속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의 행정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한다.
행정이 자기구속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례가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 선례 필요성의 통설이다. 관행이 행정규칙이 있어. 행정규칙인데 그에 따른 관행이 없으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자기구속을 받지 않는다. 행정청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 선행 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판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갑의 영업점에 대해서 영업 허가 또는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대해 이에 기부채납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속도로 부지의 접도구역의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는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승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차에 대해서 일종 보통 면허 외에 일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주택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과는 부당결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이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 성실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행정기본법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판례의 입장이 아니고 학설의 입장으로 입법하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삭제.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정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그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을 전제가 되기에 근로자가 그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그 소멸시 후 항변은 신뢰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와 헌법 개정, 예산외 국고 부담의 공보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리고 이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시기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장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그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아까는 관보, 그리고 얘는 공보, 그리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생한 날로 한다. 이건 도달주의 원칙이죠. 도달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초 구독 가능 시를 기준으로 한다. 경과 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구법령이다.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대여행이 그 행위를 하고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건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행위시인 신법을 적용해서가 아니고 행위시인 구법을 적용한다. 장애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과 같이 행정청에 확정된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 처분을 적용한다.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진정입법, 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전에 이미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 사이에서 이익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인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 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한시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절에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의 조례가 다른 구역에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국외의 자국민에 대해서 국내 법령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상 법률 관계를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소송 절차와도 관련된다.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민법상의 일반법 원리의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이고 공법관계에 속한다.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류의 징수에 관해서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고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법관계이다. 국유 또는 공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지니며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계약은 강학상 특허이다. 시립 합창단원의 위촉은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공공하수도 이용관계는 공법관계. 그리고 그 수도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는 수도료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 관계는 공법상 권리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 반환은 공법상 의무로 당사자 소송이다.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한다. 이외에도 조교의 근무관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도 공법에 속한다. 사립중학교지만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공법관계.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공법행위.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는 사법관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로 징수해서 국세천합 체불의 예에 따라 경제적이고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다.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의 기부채납 등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속하지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사인과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 결정은 사법상 예약일 뿐 처분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는 공법관계이다.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은 민사소송, 입찰 자격 제한 조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예를 들면 조달청, 나라장터,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한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다. 예를 들면 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다. 중앙행심위가 행정주체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같은 지자체는 행정주체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는 행정주체와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서울대학교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공법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을 행하는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민영교도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의 행정보조와는 구별된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경찰과의 계약을 통해서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관서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도 자신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주민의 직접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돼.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제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무수탁사위는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국가가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탁 사무 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수탁 사무 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 위탁은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이 행정행위를 바라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은 적용된다.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의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당한 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자 그리고 그 상대방의 행정객체도 될 수 있다. 오늘날 공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의사력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개인적 공권은 성립하려면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를 지급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국가의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연금수급권은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없다.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그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공권 중 행정상의 봉급 청구권 그리고 행정상의 연금 청구권은 이전 포기가 불가능하다. 제3자의 소권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경업자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경원자에게도 인정한다.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기속 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절차적, 형식적 권리이다.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가 있고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응답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임용권자의 재량이 아니다. 임용 여부는 재량이지만 응답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고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나 행정 개입 청구권에도 적용된다. 현행법상 의무 이행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 이행 소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행정 개입 요구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권한 불행사는 위법하다.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한 대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철수해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이것은 경찰관에게 재량에 대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공무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상 특별 관계로 인정된다.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징계권 발동이나 학생에 대한 징계권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 행위는 위법하다. 법률의 근거가 없었다면 위법하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직접 법률에 의거하는 경우와 상대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동의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강제적 동의에 의한 학령 아동의 초등학교 취약서 그거 할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 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 근무,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 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 관계, 사단 관계가 있다. 특별권력 관계에는 특별권력에 따른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다.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상 초1 산입 원칙이 계산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때에는 그 날로 만료된다. 예전에는 그 2길이었는데 그 날로 변경.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공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되지 않는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행정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취요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의 일반 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그 후에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면 그 부동산으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어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국가가 그 권한 없음을 잘 알면서도 무단 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시효취득이 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무효사유는 부당이득이 되고 취소사유는 취소 전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해서 가하는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른다. 조세 가후 납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 변상금 부과 징수권, 민사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자가 당사자가 있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 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공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구속력, 공정력, 집행력 등 행정우월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자체의 행위의 전체 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우편법. 공무원 사직원의 제출 또는 그 철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 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 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자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의 공고 사직은 무효이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 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시작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것은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표시된 대로 봐야 되고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직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상지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안정성의 요구에 비추어 사인의 공법 행위는 사법 행위에서와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 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신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산업법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식품위생법상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이것은 영업 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 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 신고의 기재사항은 신고요건으로서는 행정절차법상 신고요건으로서는 그 기재사항이 진실함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체적인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영업신고의 요건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시고라 할 수 없다. 당구장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갑은 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그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의 시설 및 운용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설치 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에 될 수 없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의원 개설의 신고 효력은 인정된다. 신고 필증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수리 행위의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납골당 설치 신고가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설치할 수 없고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신고 필증의 교부와 같은 행정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체육시설 설치법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접수 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 무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일단 수리한 경우라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형식적인 흠이 있는 신고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다. 주민등록 신고는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해야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나 반려 또는 수리 거부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 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착공 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이 된다.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기재사항이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업의 제출한 회원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의 경우에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건축 대장상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영업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 될 수 있다. 에카 석유가스 종전 사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서 이미 발생한 사업상의 양도 양수의 법률 효과에 의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일반적인 건축 행위는 자기 완결적 행위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건축을 하였다면 불법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이것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리 처분 등의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허가 의제 후가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인허가 의제 수리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국토개발법상 개발 행위로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된다.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히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